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세마포어입니다. 아, 여러분들 세마포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저도 이 세마포어의 개념이 약간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잡 인터뷰 때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마포의 개념과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마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든지 세마포어 같은 게 실제 이 친구들의 정체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시에 동작을 할 때 그 친구들이 뭔가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유하고 있는 변수의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프로그래머들이 다 했고 그거를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앱스트랙트된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클래스, 그러니까 C++이나 뭐 C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하는 파이썬을 생각하는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 세마포어라고 하는 클래스,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세마포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한 개념,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한 개념, 그런 거죠. 그럼 세마포어를 나가기 전에 우리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컨디션 베리어블은 내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힘이 드니까 내가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면서 잤다가 이제 일어날 그런 비헤이비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큐를 제공을 해주는 게 컨디션 베리어블이죠. 줄을 쓰게 해주는 거. 이번에 세마포어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한번 볼게요. 세마포어는 실제 그 내부에 인티저 밸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인티저 밸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마포어라고 하는 그 타입의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S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그 세마포어 변수는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실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기 안에 뭐 인터널 밸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티켓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마 이닛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하시면 이 티켓의 값에 여기서 주는 값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줬죠.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선언한 이 S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해라 이런 뜻이고 0은 두 번째 아규먼트가 0이라고 하는 건 이 변수 자체가 뭔가 same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다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이거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스레드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이 세마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세마포의 두 번째 아규먼트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이게 뭐냐면 티켓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티켓의 개수인데 제가 세마포어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세마포어가 갖는 어떤 컨셉추얼한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마포어는 뭔가 크리티컬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안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는데 세마포어 변수가 이제 프로세스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업 공간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몇 개죠? 그 프로세스 두 개만 딱 들어가야지 더 이상 들어가면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세마포어가 티켓을 두 개만 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티켓이 몇 개로 깎이죠? 한 개로 깎이는 거예요. 한 명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티켓이 다시 0개로 깎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티켓의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 남아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네, 티켓이 남아 있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제공해 주는 그 클래스가 세마포어예요. 그래서 세마포어는 이러한 출입구 통제하는 애. 그리고 나갈 때 얘가 나가면서 야 이제 나갔으니까 데스크 하나 비었어 하고 다시 티켓을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 친구들은 이 중에 이제 기다리는 애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식의 동작을 사람들이 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세마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됐는지는 코드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세마포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 앱스트랙트한 개념은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이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거 빼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는 처음에 초기 티켓이 몇 개인지를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 말고 첫 번째 나오는 오퍼레이션 클래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데이터와 그거를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마포어라고 하는 클래스는 세마웨이트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해줍니다. 함수. 웨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고 나가면서 내가 뭔가 바꿨어라고 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마포스트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인데요.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그냥 리터럴리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마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세마포가 갖고 있는 이 값,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티켓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죠. 티켓의 값을 하나 감소를 시켜요. 감소를 시켰을 때 만약에 그 값이 음수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원래 티켓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티켓이 한 장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내가 감소를 시켰으면 그 친구는 0이 되지 음수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를 시켰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됐다? 그러면 원래 티켓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소를 했는데 뭐 0 이상의 값이 나왔다. 0이었다. 그러면 내가 티켓을 거머쥔 거니까 지나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들이 뭔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코드 부분에서 아까 뭐 버퍼가 예를 들어 3명인데 3개가 있는데 프로듀서들이 4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버퍼가 3개가 비어 있으니까 티켓이 3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세마 웨이트를 다 호출을 합니다. 웨이트. 그러면 첫 번째 애가 들어가면서 세마 웨이트를 호출하면서 밸류를 하나 깎고 들어가면 밸류는 2가 됐겠죠. 티켓의 숫자가 2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를 하나 차지했고. 그 다음에 다음 애가 들어가면서 또 감소를 시키니까 1이 됐고 얘는 차지했고 다음에 들어가서 1이 0이 됐고 이게 음수가 아니니까 얘도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세마 웨이트를 불렀는데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난 티켓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게 해줘요. 이 세마 웨이트 자체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는 구현 디테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게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어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세마포어에 가진 변수가 1이나 이상이면은 이 친구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만약에 이제 기다리는 애가 있다 그러면 콜러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실행을 멈추고 그 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누군가 나를 깨워주는 듯한 누군가 티켓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사실상 이게 이제 네거티브 숫자가 되잖아요. 음수가.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웨이팅을 하고 있는 스레드의 개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연계의 티켓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감소를 시켰으니까 이 절대값, 운수의 절대값이 사실은 웨이팅하고 있는 애들의 숫자랑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스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세마포스트는 아까 다시 작업대가 2개 있었는데 3개였죠. 이번에 버퍼였으니까 프로듀서가 각각 하나씩을 넣고 이제 자기 작업을 했으면 나가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버퍼라고 하면 또 프로듀서 컨슈머의 종류가 다르니까 헷갈리니까 작업대라고 해볼게요. 작업대에서 3명이 작업을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나는 이 티켓을 다시 올려주는 거죠. 세마포의 티켓을 다시 올려주니까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서 호출하는 오퍼레이션이 바로 세마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마포스트를 호출하면, 그 스레드가 호출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세마포가 갖고 있는 티켓 밸류, 티켓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호출을 하면 안에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를 증가시키고 만약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한 명을 깨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가를 시켰는데 0이 됐거나 아니면 여전히 네거티브였다 그럼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포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해주면 이 세마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그걸 구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마포의 동작을 가지고 그 바이너리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세마포어 변수인 m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x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구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세마포어를 가지고 사실상 뮤텍스 락을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뮤텍스 락. 뮤텍스 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에 한 명의 스레드를 개라고 해야 될지 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라고 하면 한 개의 스레드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는 게 바로 뮤텍스 락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 티켓이 몇 장 있는 거죠? 초기에 한 장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이 있는 거고 한 장이 있고 내가 웨이트를 하면 이거를 처음에 잡고 감소시키는 애가 0이 될 거잖아요. 티켓이. 그럼 그 친구는 이게 음수가 아니니까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도착한 애가 이 웨이트를 실행을 하면 얘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고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먼저 들어간 애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포스트를 해주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으로 되고 이게 기다린 애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누군가를 깨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 함수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세마 웨이트를 하고 리턴이 되면은 나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크리티컬 섹션에서 하고 이제 하면은 포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준 표인데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시면 이 크리티컬 섹션에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세마포가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 세마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따로 뮤텍스 락이나 컨디션 베리어블을 안 쓰고 이 세마포만 가지고도 또 똑같이 다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뮤텍스 락이랑 컨디션 베리어블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왠고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세마포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이거보다 그냥 컨디션 베리어블이랑 뮤텍스 락이 더 직관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그대로를 구현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세마포어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벤트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어쨌든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마포를 가지고 컨디션 베리어블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임 함수예요. 제가 스레드를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페어런트가 실행이 되고 차일드가 실행을 한 다음에 걔가 그 친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페어런트가 엔드라고 찍어주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일드하고 페어런트가 뭔가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짰었냐면 던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뒀고 이게 스테이터스고 이 변수가 예를 들어서 아직 던이 아니었으면 나는 웨이트를 하고 컨디션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차일드는 이 컨디션 차일드는 던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1을 세팅하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그널을 보내주는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마포라고 하는 걸로 한번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일드는 세마 포스트를 하고 이 페어런트는 세마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마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페어런트는 뭐 하기까지? 차일드가 뭔가 신호를 보내주기까지. 근데 이거를 세마포 개념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일드가 끝나지 않았으면 티켓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일드가 끝났을 때 티켓을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그때 들어가서 다음 거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 이닛을 하실 때 처음에 티켓의 값을 여기다가 세팅하죠. 몇 개를 세팅해요? 0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엑셀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이 됐을 때는 티켓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티켓이 없었을 테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차일드가 실행이 끝나서 이 티켓을 플러스 1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면 내가 그러니까 차일드 스레드를 만들고 나서 누가 먼저 CPU를 잡고 실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일드가 먼저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서 페어런트가 세마 웨이트를 하기 전에 차일드가 먼저 실행을 해요. 그럼 차일드가 먼저 실행을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나가면서 티켓을 하나 올려놓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페어런트가 실행을 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미 티켓이 하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페어런트가 먼저 실행이 되어서 내가 지금 그냥 티켓이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차일드가 티켓을 올려주고 여기서 자동으로 시그널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때 가서 이제 깨어가지고 이제 페어런트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스테이터스 체크하고 컨디션 베리어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거 내부에서 다 매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마 포스트, 세마 웨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로 설명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페어런트가 실행이 되고 차일드가 실행이 돼서 얘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페어런트가 실행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도 세마포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버퍼가 있잖아요. 버퍼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맥스만큼의 버퍼가 있대요. 우리 그냥 뭐 한 4개 정도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럼 put 인터페이스는 프로듀서가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는 함수예요. get은 가져가는 함수죠. 그래서 put은
이거 필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둬가지고 그 인덱스가 가리키는 곳에 밸류를 넣고 하나를 증가시키는데 이게 이제 라운드 로빈처럼 라운드 로빈으로 쓰니까 라운디드 버퍼로 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맥스까지 가고 나서 다시 0으로 돌아오죠. 겟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티켓이 몇 개 있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마포어를 이제 하실 때는. 자, 그러면 버퍼가 뭐 맥스개 있다고 치면 맥스개가 뭐 한 4개라고 해볼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 프로듀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프로듀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초기에 프로듀서가 들어가려고 몇 명이서 들어갈 수 있죠? 티켓이 4장 있는 거죠. 티켓은 프로듀서에게 주어진 티켓은 4장이에요. 자, 컨슈머가 들어가고 싶어요. 컨슈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초기 상태에서의 티켓은 몇 장이죠? 0장이죠, 0장. 얘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다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프로듀서가 여기 한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티켓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3장으로 줄고 이 친구가 다 하고 나왔다? 그러면 컨슈머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1장이 늘어나는 구조이죠. 물론 얘도 그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차 있으니까 사실 프로듀서가 나왔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애는 프로듀서가 아니라 컨슈머였죠. 컨슈머가 이제 누군가 잡고 들어가서 이거를 소비를 했으면 그때 얘는 다시 0장이 되고 얘는 1장이 늘어서 4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세마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이 크리티컬 섹션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티켓이 몇 장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티켓을 각각이 들어가는 티켓이 다르기 때문에 세마포어를 그래서 2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empty, 하나는 full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어떤 티켓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냐면 empty 티켓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empty한 애들이 있어? empty한 애들이 있는 그 장수. 그래서 웨이트를 합니다. empty한 게 있을 때까지. 그래서 초기에 이 프로듀서의 티켓인 empty는 다 비어 있으니까 티켓 장수가 맥스고요. 컨슈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채워진 애들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티켓의 장수가 0인 거예요. 0장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는 empty를 체크하고 들어가서 넣고 내가 깨워줘야 되는 거는 뭐죠? 포스트를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티켓을 하나 감소시켰고 내가 나오면서는 컨슈머의 티켓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포스트는 컨슈머가 기다리는 풀이라고 하는 세마포어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컨슈머는 내가 뭔가 겟을 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되죠? 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풀이된 그 버퍼의 개수, 그 티켓이 몇 개 있는지 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티켓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겟을 하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 소비를 했으니까 누구를 증가시켜줘요? 이 empty 티켓을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코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완벽하지가 않을까요? 왜 완벽하지가 않으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세마포어는 지금 우리가 버퍼가 이렇게 있는데 세마포어는 이걸 이렇게 통째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출입문을.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버퍼가 한 3개, 2개만 있다고 할까요? 네. 딱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티켓이 2장이었으니까 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갔죠? 너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버퍼가 있는데 각각이 뭘 써야 될지 둘이서 다시 컨텐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여기를 접근하고 있는데 얘도 여기를 접근하는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사실 그 컨커런시 파트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런 무수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세마포가 티켓이 여러 장이어서 이렇게 진입을 한 뒤에도 뭔가 공유 변수가 걔네들끼리지만 뭔가 공유 변수가 있고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컨텐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막아줘야 되는 거죠. 뭘로 막아요? 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락을. 나갈 때 언락 잡고. 그래서 얘는 얘기, 뭐 다른 애는 여기. 이렇게 뭔가 제대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 변수를 못 봐가지고 얘가 여기를 또 접근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하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레이스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뮤추얼 익스클루션을 그 안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만약 이렇게 짰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사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MT인 거를 기다려서 들어가서 풋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 다시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뭔가 개념적으로 이게 약간 크리티컬 섹션이 안에도 있으니까 락을 잡아야 돼 하고 이렇게 락을 잡은 거예요. 밖에다가. 사실 이거 락을 잡으면 되는데 이거 세마포어로 구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이너리 락이. 그래서 이 뮤텍스 락을 하나 더 세마포어로 선언해 놓고 얘는 이제 1로 처음에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이니셜라이즈를 티켓 한 장으로 해주면 락이랑 똑같이 동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나는 지금 여기에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접근할 때 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마, 뭐 웨이트, 예를 들어 프로듀서다. 그러면 MT를 기다리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락을 잡아야 되니까 세마, 웨이트, 뮤텍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고 들어가려고 봤는데 나 자격이 없어. 그러면 저는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 들어간 애들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락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아무도 실행을 못하고 얘는 락을 잡은 채로 이제 자러 갔으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또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 데드락 상태가 걸린 거예요. 데드락 상태가. 이걸 우리가 보통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 락을 여기서 먼저 잡아버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애들도 못 잡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서를 바꿔줘야 되죠.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다시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락을 잡고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락을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애를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제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위 코드가 왜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정리를 해서 코딩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마치 고3 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공식과 푸는 패턴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그 수학 문제 수능 시간에 나오면 못 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것도 이해는 기본이고 이해가 됐으면 패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세마포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를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제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 코드를 이제 짤 건데 얘네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지금 바운디드 버퍼가 있고 거기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운디드 버퍼가 있으니까 프로듀서는 이제 그 엠티인 게 있으면 들어갈 거고 컨슈머는 찬 게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티켓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엠티인 거의 개수, 풀인 거의 개수. 그러니까 각각 티켓의 개수를 하나는 맥스, 하나는 0 빵장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맥스가 1이 아닌 이상 크리티컬 섹션이잖아요. 티켓이 한 장이 아닌 이상 늘 크리티컬 섹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더 보호할 게 있으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락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 락을 사실은 그냥 뮤텍스 락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마포어를 쓰셔도 되는 거죠. 세마포어로 락을 구현할 때는 티켓을 한 장만 주면은 그게 바이너리 락이랑 똑같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컨슈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풀인 상태를 기다리고 나오면서 MT를 증가시켜 주는데 그 안에서도 컨슈머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락을 잡고 접근하고 락을 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은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리더 라이터 락입니다. 예전에 이제 리눅스 커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간에 이 컨커런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유저 레벨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리눅스 커널에도 이렇게 멀티 스레디드로 동작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스레드가 아닌 환경에서도. 왜냐하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XV6 같은 거 많이 보면 그 프로세스들은 다 각자의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죠. 그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사실 3위 1기가비트는 코드를 공유하잖아요. 커널. 그러니까 커널 코드는 늘 멀티 프로세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커널은 하나인데 멀티 스레드처럼 그렇게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코드가 있고 그거를 프로세스들이 그 코드를 공유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저 프로세스에서 멀티플 스레드를 구현한 것처럼 커널은 사용자가 하나의 스레드인 것처럼 동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커널의 코드 안에는 이 컨커런시를 되게 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초창기 때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 리더라이터 락을 안 쓰고 그냥 락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 데이터를 읽어가기만 할 때는 사실 여러 명이서 읽어도 되거든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다 락을 잡고 들어가면 내가 100명의 데이터 리더들이 와서 코어가 100개라 그러면 바로 읽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줄로 서가지고 한 명이 읽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성능이 거의 싱글 코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뭐 최근은 아니고 한 10년? 10년 정도 전쯤에 이러한 그 리더라이터 락으로 이 커널 코드를 많이 업데이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커널에서는 가능하면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리더라이터 락을 써가지고 성능을 많이 높였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얘기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리더라이터 락.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리더는 아무리 많아도 서로 간에 문제가 없어요. 뭔가를 변경을 시키는 애가 한 명 끼어들면 이제 내가 아까 데이터를 100으로 읽었는데 어떤 애가 들어와서 바꿨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가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변경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라이터들이 이제 끼어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 라이터 락은 스레드들 간에 어떤 변수를 공유하고 있을 때 리더들은 아무리 많아도 다 들여보내고 라이터가 딱 들어오면 락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공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변수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뭐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데이터 스트럭처. 자, 그러면 그 리스트의 스테이트 인서트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실제 그 리스트의 스테이트를 바꾸죠. 그래서 리스트가 원래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그 코드는 사실상 변경을 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룩업을 할 때는 어떨까요? 룩업을 할 때는
이제 라이터가 여기에 뭘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다음에 서울 다음에 부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쓰기 전에 리더가 이거를 읽어갔다? 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부까지밖에 안 썼는데 리더가 읽어갔어요. 그러면 원래 부산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부를 읽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되는 도중에 뭔가 데이터를 읽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라이터가 없어요. 다 리더들만 와서 이 데이터를 읽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서울을 다 읽어가면 되기 때문에 no insert가 ongoing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얼마든지 많은 룩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락을 잡도록 구현을 하자 한 게 리더라이터 락입니다. 그래서 리더라이터 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싱글 라이터는 들어갈 수 있고, 리더들은 리더 락을 누군가 한 명이 잡았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코드를 보면 제일,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코드를 보면 제일 이해가 쉽죠. 네. 리더 라이터 락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사실 C에서의 스트럭트가 C++에서의 클래스고, 클래스는 스트럭트와 그거를 접근하는 오퍼레이션의 집합이 사실 클래스잖아요. 어쨌든 리더 라이터 락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는 안에 락을 두 개를 갖고 있네요. 아마도 네. 하나는 이제 라이트 락이고, 하나는 아마도 요 라이트 그냥 락을 이제 건드리는, 그러니까 리더들이 잡고 있는 락일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부터 봐야 되는데 메인 함수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락을 잡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더 라이터 락에서 일단 리더들이 도착했을 때 잡는 리드 락을 볼게요. 일단 코드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리더들이 도착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누가 쓰고 있어? 라이터가 있어? 하면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다음에 부산을 넣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다 끝내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라이터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와 라이터들 간에 컨텐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도착하면은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은 자신들이 몇 명인지를 일단 플러스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더하기를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읽어봤더니 이 리더의 숫자가 뭐예요? 1이에요. 그러면 누가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 중에 1등이죠. 그러면 지금 리더가 아무도 없었다면 사실상 라이터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 중에 1등이면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라이터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락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라이트 락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거는 리더하고 라이터가 경쟁하는 리더 라이트 락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을 잡는 거죠. 티켓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걸 리더 중에 1등이 잡느냐 아니면 라이터가 잡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 중에 1등이면 내가 얘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 디테일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라이터가 동작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이터가 동작을 할 때는 무조건 나는 리더가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이 락을 잡는 거죠. 내가 이제 락을 잡아야 들어가니까. 이거는 리더 중에 1등이 들어와가지고 이 락을 잡고 안 놔주고 있으면 지금 라이터는 못 들어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상 이 리더 라이터 락, 이 라이트 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의미 있는 리드 라이트 락이라고 했죠. 이 락을 다른 라이터가 잡을 수도 있고 다른 리더 중에 1등이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애든지 간에 놔주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락을 죄송합니다. 이 라이터가 이 락을 획득하는 건 잡는 거고 그냥 라이터가 잡고 있었다면 그냥 놔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웨이트를 할 때는 티켓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티켓이 없으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포스트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리더들은 내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리더가 들어갔는데 내가 첫 번째였어?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누군가 라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락을 잡고 막 경쟁해서 통과를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리더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리더들이 왔을 때 누군가 리더가 1이 아니고 더 큰 숫자다. 그러면 누군가 리더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미 리더가 락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이 나갈 때는 그냥 남의 리더가 다른 리더들이 있으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내가 나가려고 딱 봤더니 안에 있는 리더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락을 풀어줘야 라이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요. 이게 내가 나간다는 뜻이죠. 리더를 한 명 줄이고 나서 체크를 해봤더니 리더가 0명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락을 놔줘야지 라이터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리더 라이터 락을 놔줍니다. 스마 포스트 티켓 한 장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뭐 운 좋은 다른 리더가 잡을 수도 있고 라이터가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경쟁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 안 한 거 하나가 있죠. 이거 설명 안 했죠. 이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라이터는 매번 한 놈만 이제 한 개의 스레드만 들어가니까 라이터들 간에는 이제 들어가고 나서 뭔가 쉐어드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리더들끼리 뭔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공유 변수를 지금 계속 리더들이 수정을 하고 있죠. 그 공유 변수가 뭐예요? 리더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이 경우, 이거 전체가 다 another critical section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체크 및 변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리더만 처리할 수 있도록 락으로 또 감싸줘야 돼요. 락. 그죠? 여기도 락을 잡고 락을 내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리더라이터 락을 세마포어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리더라이터 락을 세마포어가 아닌 다른 걸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리더라이터 락의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일단 그 라이트 락은 티켓이 몇 장이어야 돼요? 리더 중에 1등이 들어가든지 라이터가 들어가든지 한 장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리더스라고 하는 변수를 건드리는 그 리더들도 한 번에 한 명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티켓이 한 장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이니셜 밸류는 1이어야 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리더들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가끔 한번 이제 라이터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거를 리드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워크로드에서는 성능 개선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어니스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리더가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계속 끊기지 않으면서 리더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면 라이터는 뭐 쓰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오픈 프로블럼이네요. 네. 양보를 하는 거예요. 라이터가 동착을 하면 뭔가 플래그를 표시하고 나 라이터 와 있다. 그리고 리더들이 지금 있는 애들 밖으로는 지금 있는 애들까지만 하고 다 나가면 얘를 먼저 들어보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챕터를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입니다.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는 실제로는 프랙티컬하게는 정말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 공룡책이라고 하는 교재에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나오는데, 이 이그젬플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OS 시간에 안 가르치면 이상하게 보여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잡 인터뷰 때 이거 안 가르치고 싶지만 잡 인터뷰 때 막 물어보니까 우리가 안 가르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명의 철학자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포크가 하필이면이 아니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양쪽에 있는 포크를 다 자기가 쥐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친구도 그렇고요. 그러면 철학자는 지금 철학자들은 이제 뭘 반복을 하냐면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포크가 안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요. 그다음 밥을 먹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먹으려고 할 때는 양쪽에 있는 2개의 포크가 다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코딩을 잘못해 놓으면은 아무도 밥을 못 먹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 다 같이 오른쪽 포크를 들었어요. 오른쪽 포크를. 그러니까 철학자 1번이 이쪽 포크를 들었고, 얘가 이쪽 포크를 들었고, 이 친구는 이쪽 포크를 들었고, 이 친구는 여기를 들었고, 얘는 여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 그 2개를 가진 애가 있어야 그 친구가 밥을 먹고 그 포크를 내려놓으면은 다음번에 집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또 그거를 집어서 밥을 먹는데, 지금 다 똑같이 오른쪽만 든 상황에서는 아무도 밥을 못 먹고 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데드락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하는 철학자에서 지금 문제시 삼는 거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못 먹으니까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철학자가 자기만 계속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운이 없어가지고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잘 잡아가지고 이 친구만 계속 밥을 먹고, 얘네들은 계속 포크를 이쪽만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스타베이션도 발생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한 명 가능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서 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퍼포먼스도 저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동작을 보시면은 철학자들이 돌고 있는, 철학자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에 비유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건 이런 함수의 반복이에요. 생각을 한다, 포크를 잡는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퍼 펑션은 내가 지금 레프트 하면은 레프트를 얘가 잡는 거고, 레프트에 있는 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고, 라이트 하면은 나의 오른쪽에 있는 거에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이닝 필로소퍼,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세마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마포는 이 어떤 공유 변수에 대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포크, 지금 철학자가 몇 명이었죠? 5명이고 포크가 5개죠. 그래서 이 별표를 우리가 포크라고 하면은 포크 5개에 대해서 각각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먼저 티켓을 쥔 사람이 밥을 먹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포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레프트에 있는 포크를 먼저 지어요. 여기 당연히 이 세마포어의 티켓은 각각 티켓마다 포크마다 한 장이겠죠. 한 장씩 티켓이 있는데 한 사람이 쥐었어요. 레프트를 내가 잡았다면 라이트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풋 포크는 내가 레프트를 내려놓고 라이트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짜면 아까 얘기했던 데드락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드락. 데드락은 뭐냐면 지금 모든 철학자들이 레프트 먼저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레프트는 자기가 잡았는데 라이트는 아무도 못 잡고 아무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밥을 먹어야지 포크를 하니까. 그래서 다들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 그렇죠? 그러면 데드락인 거죠. 아무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forever. 그럼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데드락은 어느 상황에 발생을 하냐면 사이클이 생기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걸 잡고 있고 이 친구는 이걸 잡고 있고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잡고 있는데 다시 얘는 이걸 원하고 그죠? 얘는 근데 여기서 생겼는데 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의 사이클이 돌면 데드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그냥 아무나 한 사람만 반대로 잡으면 돼요. 보세요. 0번 필로소퍼,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포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왼손을 잡고 이 친구도 왼쪽을 잡고 얘도 왼쪽을 잡고 이 친구도 왼쪽을 잡았는데 이 네 번째 있는 애 이거는 뭐 0번이든 네 번째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는 이거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서 저희 데드락이 발생을 하니까 이 친구는 이걸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누가 먼저 잡든. 만약에 3번이 먼저 잡았다. 그러면 4번은 이거를 못 잡을 테니까 0번인 애가 이거를 잡아서 식사를 하고 이 친구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1번인 애가 이걸 잡아서 다시 식사를 하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뭔가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디프런트 오더로 내가 포크를 잡으면 이 문제가 사이클이 브로큰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구라도 밥을 먹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웨이트를 할 때 이 친구는 라이트를 먼저 잡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라운디드 버퍼 프라블럼 또는 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또는 그냥 바이너리 락 같은 거를 우리가 세마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 뒷장은 이 세마포라고 하는 그 개념, 아까 얘기했던 그 클래스 또는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컨디션 베리어블하고 락으로 사실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이브러리를 세마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그 이전에 배웠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하나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어는 티켓이 있고 컨디션 베리어블이 있어서 이 티켓의 값을 보고서 기다리는 이거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데 이 두 개가 다 쉐어드 베리어블이니까 이거를 건드리기 위해 락이 있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해줄 때 이 밸류를 세팅해 주고 각각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웨이트를 할 때는 락을 잡고 그 티켓의 값을 검사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면 여기 넣어주는 거고 아니면 이제 깨어나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티켓 값을 뭐 다시 이제 감소를 시켜주는 거고요. 포스트를 할 때도 포스트를 할 때는 이걸 이제 밸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누군가 이 티켓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누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시그널을 보내서 걔를 깨워주고 이제 이거는 다 공유 변수니까 락으로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구현해 놓은 거는
그냥 정확한 세마포어는 아니고 약간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세마포어라고 이름을 바꿔서 구현을 해놓은 거고, 이게 세마포어하고 다른 점은 지금 이 여기에서는 밸류 자체가 0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그 구현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구현하기가 쉬워서 뭐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고, 이건 예제로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컨커런시 부분을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 다시 반복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개의 피스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컨커런시 정말 중요하고요. 보시고, 예,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피스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퍼시스턴스 이슈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